치솟는 불길과 연기를 뒤로하고 그녀는 말머리를 돌렸다. 개골사 방향이 아니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자경은 생각했다. 12야차는 두 사형을 치기 위해 야차 둘이 직접 고려로 들어왔다고 했다. 그리고 조금 전 손소맹의 말. 그들은 이방인 둘과 함께 자리를 옮겼다. 자경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같은 말이다. 이방인 둘, 12야 차단의 고의자. 그렇다면 두 사형은 아직 죽지 않았다. 추측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지만 정작 단서를 어디서부터 추적해야 될지 막막했다. 일단 나머지 요동팔기를 찾아야 하는데. 그때였다. 등 뒤쪽에서 무언가가 맹렬한 속도로 날아왔다. 자경은 말에 앉은 채로 빠르게 낚아챘다. 단검이었다. 단검이 날아온 쪽을 보니 나뭇가지만 흔들리고 있을 뿐 기척은 없었다. 그런데 단검에 쪽지가 하나 묶여 있었다. 쪽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동팔귀 서쪽 패촌. 자경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누가? 왜? 함정인가? 적어도 누군가 관심이 많다는 것은 틀림없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패촌으로 가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자경이 향한 곳은 오래된 교역로 근처의 패촌. 금나라 상인 밀무역상, 떠돌이 무인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곳. 자경은 지붕 위에서 움직였다. 기척을 죽이고 소리를 지웠다. 아래 술기운에 취한 사내 둘의 대화가 들렸다. 요 며칠 이상하지 않냐? 뭐가? 북쪽놈들 이번엔 짐이 아니라 사람을 맡겼다잖아. 자경의 시선이 고정됐다. 아이들 말이야. 그런데 중간에서 넘겨받은 게 쉿! 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자경은 시선을 위쪽으로 옮겼다. 구석에는 누가 봐도 티가 나는 북방인의 복장을 하고 조용히 술만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5명 있었다. 요동팔귀? 나머지 2명은 어디 있지? 자경은 지붕 위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다. 시선은 주막 안 북방인의 복색을 한 5명에게 고정돼 있었다. 5, 요동팔귀는 8. 손소맹은 이미 쓰러졌다. 그럼 둘은? 그 순간 주막 뒤편에서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다. 마구간 쪽 말울음 사이로 숨을 죽인 움직임. 자경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갔다. 후미감시 도주로 확보. 치밀하군. 잠시 생각하던 자경은 지붕에서 내려왔다. 그대로 주막의 정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렸다. 주막 안의 소음이 순간 끊겼다. 검을 찬 낯선 여인, 먼지 묻은 옷차림. 자경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안으로 들어섰다. 자리에 앉으며 담담한 목소리로 술을 시키자 기세에 눌린 점원은 움찔하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북방인들 중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시선이 스쳤다. 짧은 순간 자경은 느꼈다. 확신. 맞군. 요동팔귀. 그중 가장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맞은편 사내에게 손짓으로 제지당했다. 기다려. 낮고 거친 고려말. 철옥이 대사 형이 아직 오지 않았다. 자경은 술잔을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국간에 2, 그리고 이 안에 5. 이윽고 낭랑하게 말했다. 8 중 7이 모였군. 그 말에 주막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5명의 시선이 동시에 자경에게 꽂혔다. 뭐라고 했지? 자경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요동팔귀. 그 순간 가장 가까운 사내가 술상을 걷어찼다. 동시에 4방향에서 살기가 폭발했다. 주막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다. 하나가 남았다더니. 자경은 천천히 일어섰다. 철옥이 손 아무개 아닌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어떻게 했나? 도성으로 가는 숲길에서 쉬고 있을 거야. 북방 야만인들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다. 다른 놈들처럼 갈기갈기 찢어주마. 잠깐. 그 전에 물어볼 것이 있다. 내 2 사형은 어떻게 됐지? 팔기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5방향에서 곡도가 들이쳤다. 탁자가 산산이 부서지고 그릇들이 날렸다. 그릇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자경의 몸이 사라졌다. 구마 12세 제3초식 회룡지세 주변을 쓸어버리는 회전배기. 자경의 검이 반원을 그리며 회전했다. 5방향에서 들이치던 팔귀 중 곡도 하나와 사람이 동시에 튕겨나갔고 이어 벽에 처박히며 피를 토했다. 그러나 요동 팔귀는 물러서지 않았다. 흩어져. 4명의 팔귀가 동시에 한 번 물러났다가 곧바로 하나가 자경의 정수리를 노리고 쇄도했다. 그런데 눈앞에서 사라졌다. 허초였다. 정수리를 노리고 쇄도하던 팔귀 뒤에 가려졌던 곡도 하나가 쏜살같이 자경의 천도를 노리고 찔러 들어왔다.
자경은 하체로 베어들어오는 곡도를 발끝으로 찍어 누르고 동시에 허리를 젖히자 거미 반원을 그리며 천도를 노리던 곡도를 쳐냈다. 그런데 움직임을 미리 예상했다는 듯 뒤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팔기가 자경의 목을 내려치고 있었다. 피할 수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자경은 내상이 치료된 뒤 자신도 놀랄 정도로 더욱 빨라졌다. 피할 틈이 없어 보였지만 곧바로 몸을 비틀어 내려치는 곡도의 반경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몸을 튕겨 벽을 밟고 도약하여 검을 뿌리자 뒤에서 기다리던 곡도를 때렸다. 자경의 검에 맞은 곡도가 진동으로 울고 있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자경이 천천히 자세를 고쳐 잡으며 말했다. 자륜전이군. 요동팔기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네 방향에서 동시에 파고들었다. 배기, 찍기, 찌르기, 전부 실전살법. 자경은 뒤로 물러나며 기둥을 딛고 튀어 올랐다가 허공에서 몸을 틀며 내려찍었다. 제7초식, 단월지세, 달을 끈듯 떨어지는 일격. 사내 하나의 어깨가 그대로 내려앉았다. 으아! 그 순간 마구간 쪽 벽이 부서졌다. 쾅! 두 명이 동시에 뛰어들었다. 자경을 정면으로 보고 있던 사내가 외쳤다. 맹호망진. 요동팔귀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마구간 쪽에서 뛰쳐들어온 두 명이 그물망을 꺼내들었다. 마치 맹호를 잡듯 자경을 에워쌌다. 이어 정면의 사내가 말했다. 대사형이 쉽게 당할 리 없지만 저 여인 보통이 아니다. 다른 놈들과는 틀려. 방심하지 마. 그때였다. 주막 안쪽에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앳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거야 원. 요즘 이 나라는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시끄럽지? 안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나왔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이제 막 약관이 되었을 법한 허름한 옷의 청년이었다. 그 청년은 웃고 있었다. 다수의 사내가 여인 하나를 후드려 패는 걸 보니 법도와 체면은 개나 줘버린 오랑캐 나부랭이들이 틀림없구나. 자경은 적인지도 모를 사람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고 요동팔기 또한 극도로 경계했다. 그러던 중 요동팔기 중 한 명이 조롱의 말을 듣자 발끈했다. 어린 놈이 고기밥이 되고 싶나? 청년이 말했다. 그럼 이거 한번 막아봐. 청년은 자경 앞을 순식간에 가로질렀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고 순간 그물을 들고 있던 사내가 몸이 반으로 접히며 주막 밖으로 날려갔다. 자경은 깜짝 놀랐다. 신법이 너무나 빨랐기 때문이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요동팔기가 동시에 청년을 덮쳤다. 청년은 맹렬히 날아드는 곡도 사이를 유유히 피하며 주먹을 꽂아 넣었다. 이미 두 명이 주막 바깥으로 날려갔고 이제 막 한 명의 가슴팍에 주먹이 닿고 있었다. 그의 정권이 정확히 유군에 장렬하자 맞은 사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덩치가 제일 큰 한 명.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청년을 노려보다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두 자의 거리가 단숨에 좁혀졌다. 청년의 주먹이 명치에 닿았고 덩치 큰 사내는 그대로 날려갔다. 자경은 주변에 쓰러져 있는 요동팔기들을 보았다. 청년의 주먹에 닿은 이들은 모두 숨이 끊긴 것 같았다. 어린 나이에 공부가 상당하구나. 귀신 같은 신법이다. 더군다나 권법은. 청년이 말을 걸어왔다. 낭자 괜찮소? 네, 덕분에 도와주신 것은 감사하나 저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저기 한 녀석이 살아있네요. 청년이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돌아보니 아까 검을 맞고 어깨가 내려앉은 사내가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자경이 다가가 물었다. 내 두 명의 사형은 어떻게 됐지? 사내가 힘겹게 말했다. 모른다. 청년이 저벅저벅 걸어왔다. 사내의 어깨를 지그시 잡았다. 그러자 사내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으아! 진실만 빠짐없이 말하시오. 회령부. 뭐? 회령부로 간다고 했소. 낭자의 사형들은 어찌 됐는지 정말 모르오. 회령부에 간 이유가 뭐지? 사내는 피를 토하며 웃었다. 우린 중간일 뿐이야. 북쪽 검은 깃발. 말을 마치지 못했다. 목이 꺾이며 숨이 끊어졌다.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런, 숨이 끊어졌네. 자경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가 묻고 있었소. 청년은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다. 주막 안에는 아직 피냄새가 가시지 않고 있었다. 깨진 탁자, 쪼개진 기둥, 바닥에 널브러진 시신들. 자경은 검을 거두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청년은 쓰러진 요동팔기들을 한번 훑어본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손을 털었다. 하, 오랜만에 좀 움직였더니 몸이 뻐근하네. 자경은 그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저 태도 너무 태연했다.
사람을 여럿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 무공도 태도도 보통이 아니다. 자경이 물었다. 이 근처 사람이 아니군요. 청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공동파 속가제자 강우라고 합니다. 청년이 읍을 하자 자경이 말했다. 중원에 명망 있는 정파제자께서 고려까지 어쩐 일이시오? 예전에 저희 사부님께서 고려 개골사 주지스님에게 금강절을 빌린 일이 있는데 그걸 전해주러 가던 길입니다. 여기 품속에서 손바닥만한 나무로 만든 금강저를 보여주며 말했다. 자경의 시선이 금강저에 잠시 머물렀다. 나무로 만든 조악한 물건, 그러나 미묘한 묵직함이 느껴졌다. 공동파라면 강호에서도 이름 있는 문파 아닙니까? 그보단 의와 협을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의협의 문파. 강우는 머쓱한 듯 웃었다. 자경은 정체불명의 청년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화제를 돌렸다. 개골사로 간다 했죠? 마침 저도 그쪽으로 가려던 참입니다. 청년은 미소 지었다. 아, 잘 됐네요.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자경은 주막 주인에게 작은 은자 하나를 건네고는 청년과 함께 주막을 나섰다. 일단 개골사로 가서 합류한다. 청년이 조심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그런데 낭자, 혹시 저를 잡아다가 어디 팔아넘기시려는 건 아니죠? 보시다시피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한 달 동안 씻지도 못해 몸이 아주 더럽거든요. 자경은 어이가 없었지만 짧게 대답했다. 네, 같은 시각 주막에서 반리박 떨어진 숲, 나무 위,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숨결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검은 복면, 검은 옷, 그들은 방금까지의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일 전 개골사 인근 숲, 한 승려가 석함을 한쪽에 끼고 서 있었다. 승려가 허공에다 대고 말했다. 늦었구나. 순간 사슬낫이 세 방향에서 들이쳤다. 세 방향에서 들이친 사슬낫이 승려의 한쪽 팔에 감겨들었고 낫이 팔을 끊어버릴 듯 휘가 맞다. 그러나 승려의 팔에는 생책이 하나 나지 않았다. 잠시 미동 없이 서 있더니 이내 기합을 주며 사슬을 당겼다. 너무나도 강한 힘에 검은 복면의 닌자들은 승려에게로 속절없이 딸려갔다. 잡고 있던 사슬을 놓아야 하지만 놓아지지가 않았다. 세척의 거리에서 이들은 승려의 장력에 닿았다. 6장 정도를 날려가고서 피를 토하며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비비린내가 숲을 뒤덮었다. 승려는 옷자락에 피를 털며 석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현재 혈영중 본거지 촛불 수십 개가 흔들리고 있었다. 닌자 한 명이 무릎을 꿇고 보고를 하고 있었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행방이 묘연합니다.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대나무 발 너머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직접 나선다.